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문의가 요즘 최근에 가장 많이 문의가 오고 있는 한옥 리모델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옥 리모델링을 직영공사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은 이것은 정말 위험한 리모델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혹시나 사고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어떤 부분을 이제 중점으로 보고 공사를 해야 되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네, 동산 함양에 있는 한옥 리모델링 현장에 저희가 와 있습니다. 여기 현장도 저희가 오랜만에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조물 보강을 함과 동시에 자, 여기는 예전에 저희가 카페로 지금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이제 식당으로 운영하고 계셨던 곳이에요. 근데 이제 한동안 오랫동안 방치를 두었다가 이게 이제 사실 유지 관리도 안 되고 해서 이 클라이언트 분께서 이 부분을 조금 이제 수리를 해서 새를 좀 넣고 싶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좀 카페 쪽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새를 놓으면 좋을 것이다. 그리고 마당 또한 이렇게 위치적이나 경치적인 부분들 여러 가지 고려해서 저희가 이제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컨설팅을 조금 해드리고 공사를 진행을 하게 됐는데 일단 결론적으로는 지금 아주 핫한 카페가 들어와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존에 현장 영상을 보면서 제가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한옥 리모델링 중에서도 난이도를 이제 5개로 만약에 치자고 하면은 거의 별 한 4-5개 정도의 난이도였습니다. 엄청나게 위험하고 아주 이제 구조적으로 아주 약한 현장들이었습니다. 현장이다 보니까 제가 이 철 구조물로 보강을 할 거 하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설명도 드리고자 이렇게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자, 특히나 이렇게 리모델링, 한옥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정말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플레이 자체가 여기 기둥들 보시면은 기둥들이 지금 메인 구조체를 형성하고 있는 기둥들인데 기둥들의 제일 하단 부분 관절들이 다 부서졌어요. 그래서 얘네들 전체적인 한옥은 이 면이 구조체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 역할을 지금 면 또한 지금 이제 일부 훼손이 되고 다 이렇게 붕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동바리 기둥을 통해서 이렇게 위에 가로로 질러가는 볼을 지탱을 하고 안쪽에는 이렇게 X 교차 가세를 해서 건물이 넘어지지 말라고 저희가 꼼꼼하게 보강을 다 하고 착공을 들어갔습니다. 다 이렇게 썩어서 이렇게 다 틀어져 있고 얘네들이 우리가 일본 주택들 보면 주춧돌이 외부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요즘 현대식 주택 한옥 전통 한옥들 지으면은 보통 노출을 많이 시키는데 예전의 공법들은 이렇게 주춧돌을 묻어두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현장을 가다 보면은 지역에 아무래도 시공하는 방식과 이런 방법들이 또 다양하다 보니까 중요한 거는 이 나무가 밀폐된 공간으로 이게 완전 이제 난방에 안에는 실내 같은 경우는 구들 난방을 떼고 바깥에는 이렇게 노출이 안 돼서 흙 속으로 묻히게 돼 버리면 이 습이 결국에는 통풍이 안 돼 버리면은 안에서 결국에는 부패 현상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하단 부분 보시면은 총 한 12개의 기둥 중에서 한 9개 기둥이 다 기둥 역할을 못 하고 기둥에 관절이라고 표현했었을 때 다 골절이 됐어요. 다 부서졌어요. 저도 이 현장을 하면서도 많이 걱정을 많이 했죠. 척거리가 이렇게 돌출돼서 나와 있습니다. 하단 부분에 이게 꺾이다 보니까 위에서 내려지는 압력에 의해서 이 기둥이 바깥으로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비전문가들이 만약에 공사를 하게 되면 정말 위험합니다. 인명 피해로도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경험이 많으신 자격 조건을 갖춰 여기 한옥을 구조공사를 하시는 분은 이분은 1기에 한옥 리모델링 한옥 전통 한옥을 지으실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갖춘 경력자 분이시고요. 그리고 뭐 안전모도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고, 근데 지금 그전에는 계속 이제 착용을 하다가 지금 우리가 그 보강공사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이제 구조 보강을 다 해놓은 상태예요. 해놓은 상태고, 이분이 이게 좀 정밀하게 작업을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하이바를 좀 안 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혹시나 이쪽으로 무너지는 것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가스 역할을 하는 거죠. 뒤로. 이 기둥이 바깥으로 빠져나가 버리면은 치마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게 잘 많았습니다. 발을 통해서 빠져나가게 되면 잡아뒀습니다. 보시면 지금 가성에는 이렇게 부분 여기 보시면은 다 구들장 밑에 지금 숨어 있는 나무들이에요. 그러니까 난방을 돌리고 이제 습기가 이제 밑에서 자꾸 오르고 하다 보니까 안에가 계속 이제 습한 기운이 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흙을 걷어내 버리면은 요 안쪽 부분 있죠. 여기가 다 썩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구조적인 역할을 못 하고 나가버리는 거죠. 이게 차여져 있고 습한 부분 공기가 이렇게 통풍이 안 되는 부분들 저 부분이 다 결국에는 살아서 결국 썩어서 이렇게 구조적인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전체적인 시간이 이렇게 하중에 의해서 썩이 있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수평을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은 이 기둥이 지금 바닥이 이제 손실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보가 지나가는 이 부분 집중 하중이 이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꺾였습니다. 이 모든 하중들이 이쪽으로 쏠리게 되다 보니까 지금 하마터면 큰일 날 상황까지 왔었습니다. 거기다가 여기에 2중, 3중 지붕으로 지붕을 얹어놨어요. 그린다고 했을 밑으로 치마가 되어 있습니다. 얘네들은 처음에 시공을 했을 때 이렇게 수평으로 시공이 되어 있었던 놈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자는 것을 찢어져 있는 부분. 우리가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못 보고 고객님들께서 이제 보셨을 때 이 건물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제 부동산을 우리가 이제 매입을 할 때 구조적으로 제일 보셔야 되는 부분, 이런 벽체들입니다. 만약에 한옥을 구매하실 때 이 벽체를 보셨을 때 이 벽지가 찢어지는 현상들이 생기면은 얘네들이 수직이 아니고 이렇게 옆으로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틀리면서 종이 합지 벽지들이 이제 찢어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육안으로는 이렇게 표시 안 나지만은 이 종이를 떼보면은 안에 균열이 다 나 있습니다. 그래서 식별하기 좋게끔 육안으로 봤었을 때 이 벽체가 수직 수평이 한쪽 기둥이나 쏠림 현상이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어 있는 경우는 대다수 이렇게 벽지가 찢어지거나 천장에 회벽이 이렇게 다 떨어져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구조적으로 조금 약한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나무가 너무 좋아요. 나무가 너무 고급스럽고 이쁘고 너무나 좋습니다. 보시면은 그래서 리모델링을 정말 성공적으로 잘 마치고 싶었습니다. 저렇게 벽지가 찢어지는 현상, 저런 부분들은 저 벽체를 외벽 쪽으로 나가셔가지고 한번 의심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기존 가장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죠. 자, 이게 결국에는 이 지붕 기존에 있는 그 시멘트 기아 위에 함수기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하중을 기존에 있는 그 시멘트 기아 위에 함수기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하중을 버티지 못하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 기둥이 지금 이제 심각한 상황을 이제 보시게 되는데, 이렇게 하단 부분이 이렇게 기둥이 부서지다 보니까 추녀 쪽으로 이 끝에 떨어지는 요 부분의 구간에 하중이 이제 많이 쏠리다 보니까 이 부분도 터지고, 툇마루 있는 안쪽에 있는 기둥도 터지고,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관절이 부러지게 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주요 뼈대들을 이렇게,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이렇게 경험이 많으신 분들에 해서 일어났거든요.
여기 리모델링 공사에서는 그 기둥이 부서진 거를 일일이 다 하나하나씩 저희가 교체를 했고요. 교체를 하면서 한쪽으로 쏠렸던 이런 부분들을 다시 이제 수직을 좀 맞춰주는 이런 역할들을 좀 했습니다. 해서 나무가 이게 세월이 지나면 이렇게 엿가락처럼 휘었던 게 이렇게 조금 비틀립니다. 비틀리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 한쪽으로 하중이 이제 또 쏠리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무리하게 이게 개보수를 하다 보면은 벽체를 뭐 허물다든지 하다 보면은 대부분 한옥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고 30년, 40년, 50년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기둥이 볼을 받쳐주고 지붕을 받쳐주고 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기둥의 역할이 결국에는 벽체가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벽체를 무리하게 확장을 하거나, 요즘에는 이제 직접 이제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요즘 많은데, 무리하게 구조적으로 공사를 하시는 분들은 꼭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셔가지고 구조 공사까지 이제 맞춰놓은 상태에서 인테리어 공사나 나머지 공사를 직접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안 그래 버리면 인명피해로 꼭 일어나기 때문에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올리지 말라고 뒤에서 올리기 때문에 정말 이 바닥에 주춧돌이 있죠. 그리고 주춧돌 얘기를 하는 거는 이 기둥이 이 제일 생 땅이죠. 그 원천적으로 이제 형성되는 그 땅에 아주 튼튼한 주춧돌 위에 이 기둥을 설치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이 주춧돌 같은 경우는 외부에 노출이 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환기가 되고 숨통이 좀 트져져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식 공법은 이제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 주요 기둥체는 주춧돌이 바깥으로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들어갔었을 때 이제 습식이나 건식이나 이렇게 물을 쓰는 공간이나 습방 기운을 차단하기 위해서 한번 작업을 해주죠. 비닐 작업을 하고 방수 작업을 하고 이렇게 차단을 합니다. 예전에는 사실 성토 위에 나무를 그냥 주춧돌 얹고 바로 올리고 흙을 넣고 구들장을 돌을 넣고 난방을 돌리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었어요. 예전에 이렇게 그 구들방 심을 때 구들방 난방을 많이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안쪽에 보시면 이 안쪽에 들어가서 이렇게 부시면은 여기가 지금 안쪽이 다 썩었습니다. 바깥에 공기가 이렇게 순환되는 곳에는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썩음이 좀 덜한데, 이렇게 손으로 톡톡 때려보면은 둔탁한 소리가 납니다. 안에가 비어있는 소리가 나요. 그럼 구조 역할을 이제 못하고 있고, 안에가 벌레라든지 뭐 부패가 되어서 썩어서 다 구조 역할을 못하고 으스러진다라고 표현을 할게요. 나무를 끌고 보시면은 다 으스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죠. 홍콩이 되는 그렇게 안에서 얘네들 엄청 약하죠. 이런 식으로 다 떨어져 나갑니다. 사고 안 나는 게 처음 아닙니다. 지금 같은 이쪽이 전체 요마입니다. 그래서 그 주택을 구매하실 때, 한옥주택을 구매하실 때 이 석가래 외부에서 볼 수 있는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을 석가래 상태가 양호하고, 예를 들어 이제 아까 기존에 있는 나무가 단단하지 않은 나무는 손으로 만져보고 두들겨 보면은 느끼실 거예요. 비전문가 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 벽체를 이렇게 보시면은 균열이 많이 간 집은 아무래도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아까 둘러보셨을 때 그 기둥 부분을 보고 기둥의 처짐 현상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이런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어차피 한옥주택을 구입을 하실 때 조금 자문비가 들더라도 전문가를 한번 부르셔가지고 구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시고 충분한 컨설팅을 받고 구입을 하시는 게 2차 피해를 방지합니다. 만약에 고객님들께서 먼저 이거를 한옥을 먼저 구매를 하고 리모델링을 의뢰를 해버리면은
현장에 갔었을 때 그 구조가 리모델링을 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금액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올 리모델링 중에서 가장 비용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은 구조체입니다. 구조체의 그 상태에 따라서 리모델링 견적 비용이 많이 줄어들고 많이 들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거기서 이제 판단이 되게 됩니다. 보시면 꼭 다음 일에는 한옥과 그 일반적인 붕괴 부지집하고 대한 철거라든지 이렇게 흉물스러운 그 구조체들이 지금은 되게 핫하고 이쁜 카페로 변경이 되었어요. 잘 운영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 동바리 기둥을 이 주변에 이제 가로로 지나가는 보하고 설치를 다 했는데, 여기 기둥 보시면은 다 으스러졌잖아요. 이 역할이 안 됩니다. 힘을 받을 수 있는 그 구조가 아니라서 이 기둥을 저희가 교체를 하는 작업들을 하나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자키를 통해서 올려서 여기 지나가는 보드를 이렇게 받쳐주게 되는 거죠. 받쳐서 더 이상 처지는 역할을 방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바리 기둥만 설치해서는 안 되고, 얘네들이 이제 빼냈었을 때 어차피 얘네들은 지금 그 구조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빼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그 주변에 있는 그 기둥들, 그 가로로 지나가는 보드, 그리고 X로 이렇게 그 넘어가는 것들을 반도를 채워서 꼭 잡아줘야 됩니다. 안 그래 버리면은 지붕 위에 올라가 있는 하중들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무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집중 하중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X자로 그 버팀을 해주고요. 가세를 설치를 해주고요. 그리고 주로 그 사포드 같은 경우는 가로로 지나가는 힘을 받는 구조체에다가 설치를 해 주셔야지 안전하게 기둥을 제거를 해서 교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기둥을 똑같이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서 다시 끼워 넣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존에 있는 이 레벨 값을 이제 보는 거죠. 수평으로 봤었을 때 좌측보다 우측이 10cm가 낮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10cm 들어 올려서 기둥을 설치하는 그 작업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로로 지나가는 수평까지 저희가 다 맞춰서 작업을 했습니다. 자, 이상 오늘은 우리가 한올 리모델링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았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직영공사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런 구조적인 부분은 정말 위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작은 돈을 아끼려다가 이제 큰 실수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꼼꼼하게 이제 확인하시고, 전문가한테 구조적인 부분은 역할 분담을 하셔가지고 공사를 맡기시고 직영공사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한올 리모델링을 이제 구입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검수 사항들이 있습니다. 검수 사항들을 꼭 확인하시고, 가급적이면은 전문가를 통해서 검수를 하시어 컨설팅을 받아서 구매를 하시는 게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